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를 보자. 진화, 생물이 오랜 시간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진화의 결과 다양한 생물이 나타난다. 자,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오랜 시간 걸친 변화가 진화하고요. 지질시대 동안 번성하다가 사라진 생물, 현재 번성하는 생물 모두 진화의 결과다.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주장합니다. 과잉생산, 변이가 일어나고 생존 경쟁, 그 다음에 자연선택, 진화가 일어났다. 자세히 보자. 다윈의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은 생물의 진화에 대한 과학이론의 핵심 원리로 다윈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자연선택된다. 자연선택이 오랜 기간 누적되고 생물이 점차 변하고 다양해지는 진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나고 목이 짧은 기린이 태어난 거야. 변이가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았어. 목이 긴 거, 짧은 거. 그러다가 나무 이파리가 점점점 없어져요. 그럼 얘네들이 못 먹으니까 죽어. 그러면 목이 긴 기린만 자연선택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잉생산과 개체변이,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과잉생산된다. 태어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변이가 있었다. 생존 경쟁, 과잉생산된 개체들 사이에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을 한다. 자연선택,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고요. 집단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형질이라는 건 생물이 가진 특성이다. 진화는 자연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전체 과정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연선택설로 설명하는 기린의 진화.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납니다. 목 길이도 다양했어요. 과잉 생산됐고 변이가 있었다. 생존에 유리한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깁니다. 생존 경쟁하고 자연선택됐고요.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기린의 목 길이가 길어졌다. 그러면서 진화했다. 한계점은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하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유전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발표하던 당시에는 유전의 원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라마르크의 용 불용설. 이건 용 사용하다, 불용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설인데요.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된다. 진화과정,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 목을 계속 사용한 결과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한계점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팔이 입덧이만해졌어. 오, 팔이 엄청 두꺼워졌어. 그런데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팔이 똑같이 두꺼워지느냐? 아니다.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의인은 환경에 의해 생물에 변할 수 있다는 진화론의 핵심을 도출했다. 하지만 현재는 인정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근대 유럽인의 세계관을 바꿔버립니다. 오늘날까지 과학사에 여러분의 영향을 주는데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발표 전에는 생물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발표 후에는 생물은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한다고 생각했어요.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의 유형관계를 파악하고요. 유전학, 사회생물학, 분자생물학 등 학문이 발전합니다. 사회생물학은 인간을 비롯한 개미, 벌, 고릴라 등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의 행동을 진화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사회, 개인 기업 간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요. 사회 국가 간에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 적합한 것이 살아남게 되므로 인간 또는 국가 간에도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사회 지인화론이 대두됩니다. 제국주의가 출현하고 식민지배의 정당화에 악용됩니다. 인간과 동물 심리를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진화심리학이 등장하고요. 철학, 정치학, 경제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는 환경 적응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하고 자손을 남기게 되고 자연선택 과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진화는 그런데 한 개체의 변화가 아니에요. 집단 내 특정 유전자를 가진 개체의 부일이 변하는 건데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한 개체의 유전자는 평생 변화가 없어요. 집단 수준의 관찰 가능하다. 다시 보자. 물고기가 있었어.
유전자가 얘가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있었는데 자, 얘가 환경에 유리했고 얘가 점점점 잡혀 먹힌 거야. 그러면 점점점 이제 개체 비율이 스몰 a를 가진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지. 이러면서 진화하게 된다. 자, 집단 수준에서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이와 진화.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 나타나는 형태, 습성, 기능, 형질 차이야. 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지, 그지? 그러면 먹을 게 풍부할 때는 힘센 놈이 유리해. 그래서 얘가 점점점 자손을 많이 남기니까 키가 커져. 근데 먹을 게 적을 때는 얘가 자꾸 죽는다고. 그래서 키가 작은 놈이 자연 선택되는 거야. 진화의 원동력, 일반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유전적 변이, 개체의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고요. 유전 정보의 차이입니다.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돼서 진화의 원동력이 돼요. 앵무새 깃털색이 다양한 거, 무당벌레 겉날개 색깔. 자, 무늬 등이 개체마다 다르다. 달팽이 껍질, 무늬, 색깔, 나선방이 개체마다 다르다. 비유전적 변이, 환경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발달된 사람이 근육. 자, 아무리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도 아기가 태어나면 근육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여러 개의 링을 목에 걸고 생활해. 목이 길어져. 근데 태어나면 다시 목이 짧아. 그러니까 다시 링을 매다는 거야, 이렇게. 진화의 원동력. 환경에 대한 적응력 차이는 형질 차이 때문에 나타납니다. 형질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 유전자.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적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고요. 유전적 변이가 많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유전적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 변이와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 분열에 의한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발생합니다.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에 따라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 완두꽃 꽃색 변이, 자주색꽃 유전자와 흰색꽃 유전자가 있었어. 얘는 자색 색소를 많이 만드는 애이고요. 얘는 자색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나타난다. 돌연변이, DNA 유전자부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붉은색 딱정벌레 물이 자손 중에 초록색 딱정벌레가 하나 나타난 거야. 자, 새로운 변이가 출현했죠. 돌연변이로 새롭게 초록색 유전자가 나타났고 초록색 딱정벌레는 무리 내에서 교배해서 자손에게 초록색 유전자를 물려주면서 딱정벌레 집단의 유전적 변이가 다양해진다. 그러면서 점점점 초록색 유전자를 건네주는 거예요. 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세포 분열에 의해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면서 생세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흰색 털, 갈색 털을 가진 부모 사이에 얼룩무늬 강아지가 태어난다. 얼룩무늬 강아지는 흰색 털 유전자와 갈색 털 유전자를 모두 가진다. 얼룩무늬 강아지는 자손에게 흰색 털 유전자와 갈색 털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고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손의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면서 변이가 다양해진다. 우리 생세포를 형성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라지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 스몰 a를 가진 유전자가 있다고 하자. 이 염색체는 하나는 아버지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 얘가 자기를 복제해요. 라지 A, 라지 A. 여기도 스몰 a, 스몰 a. 자, 그 다음에 자 얘네가 자 감수 제일분을 거치면서 라지 A가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가 스몰 a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분열을 해요. 그래서 각각 생세포에 라지 A 가진 놈, 이쪽은 생세포에 스몰 A 가진 놈이 형성됩니다. 이게 각각 정자나 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 중에 부모의 유전자 중에 하나만 가집니다. 스몰 A를 갖거나 라지 A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네가 다시 조합이 됩니다. 엄마가 스몰 A를 주고 아빠가 라지 A를 주면 라지 A 스몰 A 조합이 되고요. 엄마가 라지 A를 주고 아빠가 스몰 A를 주면 라지 A 스몰 A 조합이 나타나. 이렇게 생세포를 형성하면서 다시 유성생식을 하고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자, 만약 학교에서 이걸 다루면 자세히 하고요. 안 다루면 지금 일단 개념만 익혀두세요. 자,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세포, 사람의 체세포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염색체가 쌍을 이룹니다. 생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돈엽체가 분리되고 각기 다른 생세포로 들어가요. 사람의 상돈엽체는 23쌍입니다. 암수 생세포의 유전자 조합은 2에 23승까지가 된다. 원소인지 보자. 자, 아빠가 2n은 46이에요. 엄마가 역시 2n은 46이야. 자, 그런데 아기한테
나의 유전자는 너무 소중하니까 다 줄 거야 하면 얘는 4에는 92가 되면서 죽어.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아빠가 자기 정자에다가 n은 23, 절반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엄마도 난자에 n은 23을 넣어줘요. 그러면 얘는 합쳐져서 2n은 46이 되는 거야. 이때 이런 생세포를 형성할 때 우리가 23쌍을 가지고 있어. 23쌍. 그러면 자, 한 쌍당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각각 생세포에, 또는 얘가 1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1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요 한 쌍당 2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23쌍이니까 2개의 23쌍 23승의 조합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생세포를 형성할 때 염색체가 각기 다른 생세포 들어가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몰라. 얘가 1로 들어갈 수도 있고 1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1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1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당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2의 23승계의 조합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다시 보자. 만일 얘하고 얘가 있고 또 다른 염색체가 있어. 그러면 생세포를 형성할 때 얘가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가 2가지지. 그지? 한 쌍당. 그러면 2개 있으면 2의 2승일 거야. 3쌍 있으면 2의 3승이 되고, 이게 쭈르륵 해서 23쌍이 있다고. 그러면 2의 23승계의 조합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자연선택과 진화, 핀치부리의 자연선택. 다양한 변이를 가진 한 종의 핀치새가 자,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 적응합니다.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자연선택되고요. 오랜 시간 반복되면 각 섬에 사는 핀치의 종류가 달라져요. 자, 같은 종의 핀치 사이에 다양한 부리 변이가 있었어. 이렇게. 곤충이 많이 있는 섬에는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고요. 오랜 시간 지난 후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번성합니다. 다음,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겨요. 오랜 시간 지난 후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번성했다. 그래서 섬마다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리의 모양이 뾰족해지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잘 선택되었고요. 같은 종의 핀치라도 오랜 시간 다른 먹이 환경에 적응해서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종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현재 갈라파고스 군도에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14종의 핀치가 살고 있다. 나방의 자연 선택과 진화. 나무줄기가 밝은색 지류를 덮여있을 때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았고, 지류가 사라져서 나무가 검은색이 되면 자, 검은색 나방 개체수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 흰색 지류가 있을 때는 흰색 나방이 눈에 안 띄어. 그러다 검은색이 맨날 잡혀먹는 거야. 그럼 흰색이 많아지겠지, 그치? 자, 지류가 사라지고 검은색이 되면 흰색 나방이 눈에 잘 띄어. 그래서 얘가 자꾸 잡혀먹는 거야. 그러면 검은색 나방 개체수가 많아진다. 남양 적혈 유전자의 자연선택. 말라리아 발생이 많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남양 적혈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비율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정상 가지면 정상입니다. 정상 비정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비정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 평상시에는 약한 빈혈이 있어요. 자, 다음 비정상 유전자를 가지면 악성 빈혈에 시달려. 그런데 자, 얘가 정상처럼 보이는데 얘는 말라리아가 들어와서 살아. 그래서 자꾸 죽어나가. 얘가 자꾸 죽어나가. 근데 얘는 자, 말라리아가 들어오면 이렇게 나무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적혈구가. 그러면서 말라리아 유충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말라리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에서는 얘가 점점 죽어나가고 얘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악성 빈혈은 어디서나 생존하기 힘드니까 자,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 말라리아 발생하는 지역에서는요. 나무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아요. 자, 봅시다. 정상 적혈구는요. 동그랗고요. 나무양 적혈구는 이렇게 나무형처럼 생겼습니다. 나무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능이 떨어지며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해서 악성 빈혈을 유발합니다. 나무양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나타나고요. 심한 빈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물게 나타납니다.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기생하는데 남양 적혈구 유전자에는 증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정상 적혈구 유전자만 가진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 그치? 약한 빈혈에 시달리긴 하지만
결구가 변형돼 버려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생존하지 못하니까 얘는 말라리아 안 걸려. 자, 남면 적극 유전자가 잘 선택되어 자손에게 유전된다. 형질이 더 우수함으로 잘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잘 선택된다. 자,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 고환, 구토, 혈소판 감소 등 증세를 보이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어요. 자, 변이와 환경에 대한 적응.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선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항생제 내선세균의 자연선택.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항생제 내선세균이 자연선택됩니다. 집단 내 비율이 높아지고요.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을 형성하고요. 살충제를 잘 살포하는 지역에 살충제 내성 해충 집단도 같은 원리입니다. 항생제 내성세균이 비율이 적었어. 근데 항생제 사용하니까 나머지가 다 죽고 항생제 내성세균만 사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항생제 내성세균 비율이 높아집니다. 진화의 방향성. 진화는 주어진 환경에 적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선택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방향성도 없고 진보의 과정도 아니다. 자,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선택돼서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자, 이 시험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양한 생물 질환과 진화, 지구 환경의 지속적 변화로 인해서 환경 변화가 자연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생태계 환경은 다양하고요. 자, 생물은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선택되고 그 결과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난다.